지난 SK 인천 석유화학이 보도자료 배포함에 있어서 실어주셨던 그 매체들은 우리의 목소리도 반드시 한번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기자회견에 두 가지 내용을 안건이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릴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 상생협의에 발표된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인천시 서구 조례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사는 조례안을 주민청원으로 했는데 지금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지금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취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번 읽어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께 또 여기 있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이나 이런 걸 주시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련해서는 범대의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반대 범주민대책위원회 김윤희입니다. 제가 보도자료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그런 꼭 사이 간지르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14일 날 주민들이 10,000명 서명해서 청원한 조례에 대해서 1차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래서 그 찬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반대되는 내용이 왜 이 조례를 반대하는 내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공단하고 그 로고스라는 그 로펌에 제가 의뢰를 해갖고 받은 답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지금 궁금하실 텐데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저희가 그 SK인천 석유화로 해서 저는 그 악취와 소음에 매일 시달리고 있는데 인천 서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상시 측정망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근데 남구나 이런데 구청에 가면은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인천 서구청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돈으로 상시 측정망을 지금 그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그 기록을 지금 계속 쌓아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VOC 지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포함한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그 VOCS에 대한 측정치하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악취하고 소음입니다. 이 실시간인데 주민들은 이때까지 막연하게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쟤네들이 SK인천 석유화학이 주로 야간 때 많이 뗀다. 그래서 공장 가동을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막연한 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이게 지금 그 매달 며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2015년 12월 18일자의 데이터를 제가 뽑은 건데 보시면은 여기 노란 선에 올라가는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VOCS에 대한 측정치인데요. 시간대를 보시면 역시 새벽 시간대부터 새벽 한 2, 3시부터 해서 5시까지 이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 수치의 기준은 뭐냐면은 환경부에서 정한 수치가 400입니다. 400. 그런데 새벽 야간 시간대는 1200, 1300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그 데이터를 저희 주민들이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주민들 이런 피해, 환경오염 피해는 원인 제공자가 증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인천시 서구는 이상한 동네인지 서구청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현재 4군데에다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8군데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 도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냥 그 보도자료에 대한 간단하게 저희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SK인천 석유화학은 생생내기용 주민 지원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는 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그동안 SK인천 석유화학 공장으로 인해 야기된 인근 주민들의 안전, 건강, 환경 오염 위협과 불안감에 대한 보상책으로 앞으로 3년간 300억 원을 투자해 낙후된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장 외곽에 방음벽을 설치하며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교복을 지급하고
학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상생협약의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약안은 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으로는 거리가 있는 회사 측의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지원금액의 절반 수준인 130억 원을 들여 설치키로 한 방음방어벽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으로 보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방음벽과 방어벽은 회사 측의 공장시설 보안 차원에서 설치되는 시설로 봐야지 주민과의 상생 차원에서 설치되는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 오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눈가림용, 생색내기용 시설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교육지원 사업 역시 생색내기에 그치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은 인근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교복을 지급하고 학습 지원, 방과 후 교육,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연간 3년간 50억 원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교육지원 사업은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면 투자 금액을 100배 늘리거나 아예 300억 원을 전액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생협약안은 회사 측과 인근 주민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렸다는 거짓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눈가림용, 생색내기용 발표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SK 측은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가 아닌 일부 임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주민단체 간,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상당히 우려된다. 봉수대로에 걸쳐있는 SK인천 석유화학 공장을 비롯하여 원창공단, 태양공단, 복제단지, 가자공단으로 둘러싸여 수십 년 동안 일방적인 환경 오염 피해를 보고 있던 주민들이 SK인천 석유화학 갈등을 계기로 만명 서명운동을 통하여 서구에 청원한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조례안이 2월 초 2차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갈망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통로가 통일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을 빚는 측면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 창고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주민협의체가 설립, 운영되어 SK인천 석유화학을 필두로 공단으로 둘러싸여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 환경, 건강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SK 반대 범주민대책위원회, 성남대책위원회, 신강, 동남, 창대, 신안 비상대책위가 같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 그냥 마친 게 아니고요. 질문 받고 답변하는 게 기자분들의 글을 씀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받거나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장이 아니게 의견 이러려고 했는데 의견은 아니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그렇다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주장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옛날부터 이 싸움의 함에 있어서 딱 하나였어요. 위험시설이다. 위험시설이 인정하고 그 위험시설 얼마나 위험한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거고 화학물질이 거의 쓰임에 있어서 얼마나 위독성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건데 모든 정부기관 여기서 모든 정부기관 저희가 상대할 수 있는 서구청, 시청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은 거의 중요한 정보는 빼먹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감추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 교수, 학계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 정보를 얻어왔고 그 위험성을 이제는 몸으로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SK인천 석유화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는 그 사건이 터지기 이 사건이 후젠성인 폭발사고, 텐진 이런 화학 폭발사고에 준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영향력이 얼마인가 도대체 그것이 우리 눈으로 봤거든요. 다 그것이 삶에 있어서 학습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마치 폭탄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또 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은 생활의 형편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또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민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 게 이곳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그 푸젠성이나 텐진성 사고 같은 터졌을 때 어떠한 비상대책 계획이 있는지, 매뉴얼이 도대체 있는지, 시도 그걸 마련해야 되고 구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게 아니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 피해의 범위는 너무나 자명하고 크기 때문에, 특히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아마 직사할 겁니다. 다. 물론 지진에 의해서 또 무너져 내리는 건물도 있겠죠. 두 번째는 2차 사고. 아마 2차 사고 같은 경우는 청라 같은 데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동, 성남동, 또 멀게는 부평, 동구. 환경 2차에서 낙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벤젠 톨루엔 유출에 의한 급격한 호흡으로 마실 수 있는 발암 물질들, 그런 2차 사고가 발생될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일어나는데 왜 이러냐고요? 사고는 남의 일이다 생각될 때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생협의체권에 대해서는 저는 상도덕이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상생협의체가 꾸려서 SK 인천석유화학과 상생협약을 발표한다면은 최소한 이 싸움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주민들에게 물었어야죠. 우리 이러한 것을 발표하겠다. 몇몇 분들이 와서 그 상생협약을 발표한다면은 마치 다른 단체도 거기에 동의한 양 이렇게 여겨질 것 같아서 부랴부랴 27일 발표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나서게 됐던 상황이고요.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그 기자분들의 질문을 좀 더 받은 다음에 말씀해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있다는 거를 이제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올려놔뒀는데, 그래도 바쁜 시간 내셔서 국회의원 예비로 보러 계신 손영호 의원님하고 김경우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협의체가. 여기 지금 오신 그 SK 반대 범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이랑 지난번에 그 상생협약을 체결한 인근지역 주민협의회랑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고 대표성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소속돼 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론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인근 주민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 대표들의 이름을 거명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9명으로 이제 이 상생안에 주민대표라고 해서 그 사인을 한 분들이 9명이 계시는데, 그분은 동남아파트에, 마찬가지로 동남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상생안이 이런 상생안이 발표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본인 혼자 가서 주민들하고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라고 주장하고 SK가 인정한 대표라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협회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는 대표가 아니고 우리는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단체라고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주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이런 상생안을 어떤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일단 주민들 먼저 공지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의 합의를 얻은 다음에 행해졌다면,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상생안을 동의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반대 의견이 우리의 반대 의견을 자체를 다시 또 제기를 하겠지만, 대표성에 대해서 개개인이 움직이는 9명이 어찌하여 인천 서구에 전체의 주민이냐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오늘 오신 분들은 어디서 그럼 구성이 되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SK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는요, 성남 일정이 SK 인천 소교화하고 가장 근거리 400m 거주에 있는 주택, 빌라, 아파트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단체로 해서 SK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라고 작년 7월경에 저희가 발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강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동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SK하고 가장 인근 거리에 있는 빌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수가 좀 많은 빌라들이 연합해서 신화 창대빌라라는 비상대책위를 또 있고, 그 다음에 성남대책위, 마찬가지로 저희 범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택이 있고, 성남 일동에 저희는 SK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400m 거리에 있는 주소가 어디냐면은 성남 일동의 1동부터 10동의 거주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의 주택 쪽의 입장을 대표하고는 성남대책위에서 같이 참석을 했고요. 이런 구성입니다. 그럼 왜 지난번에 상생협의안을 할 때 왜 이쪽 분들은 제외하고 왜 저쪽에 계신 분들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SK 인천 소교학이나 인근주민협의회에서 이런 상생안을 밀실에서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효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는 이런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우리의 권리를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거기에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안위와 관련된 것이 어떠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으려고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결과는 업무 방해라는 SK인천 서교학 측의 인근주민협의회 9명하고 SK인천 서교학의 직원의 형사고발로 지금 주민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논의가 되는지 알고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SK인천 서교학의 직원과 인근주민협의회 9명이 저희 주민들을 고발을 해서 업무방해해서 지금 형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기 지금 SK 지금 우리 대책위원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 SK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단체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체 소송이 지금 2팀까지 1팀은 김성일 변호사가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팀이 얼마 전에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로고스 법무법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세대원만 지금 900세대가 넘고요. 저희 범주민대책위원회랑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저희 단체 서명을 가입 서명을 해주신 분들이 2,300명입니다. 그럼 SK 측에서 지금 이쪽 주민 대책하고 보면 어떤 대화도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는 대화보다는 우리 주민의 권리를 위임을 시켜주질 않았는데, 함부로 그 권리에 대해서 9명이 마치 위임을 받은 양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남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알아야 되는 알 권리에서 그 회의 참여를 하고 참석을 하는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고발로 넘어왔습니다. 업무 방해로. 혹시라도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서구청의 참여도 있었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20몇 차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익히 아마 기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대표성 때문에 운운한 얘기들이 많은데 사건, 사고가 또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업무방해니 이런 거 있었고,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SK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출입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SK 그분들 상생협의체 했던 사람들이 대표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대표로 하니까 대표로 인정할 뿐이지 그분들과 SK와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이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성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누가 대표가 하든 한 명이 대표를 하든 저는 그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처음에 우리가 싸우면서 내세웠던 것은 SK 인천 석유화학의 위험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위험이 지금 없어지거나 그랬느냐 이거죠. 그 우려했던 위험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없어지고 나서 상생협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건데 그 위험성을 뒤로 미룬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뭘 해주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사탕 발림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대표성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일 많이 제기하는 측이 SK 인천 석유화학 측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분란거리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SK 인천 석유화학 문제를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자고 한 700명이 신석초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방안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10,000명 서명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게 모여지지가 않으니 강제적으로라도 청구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700명이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얻어낸 결과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0,000명 서명을 운동 벌어서 조례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조례 찬성 반대에 대한 이게 뭐냐면 강제로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 창구를 열어달라고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그러는 조례 청원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네가 대표네 내가 대표네 이런 거보다는 이런 논리는 지금 저희 사실 SK가 얘기하듯이 그런 논리에 있질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논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디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조례를 통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또 SK하고의 어떤 협약안이 상생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안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내 달라고 하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런 협의체를 저희가 청원하게 됐던 것은 구나 시나 또는 SK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다 이거예요.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보자. 그게 청원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청원의 취지마저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서구의 형태고 그에 복무하는 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아마 저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청원인데 또 거기 가서 뭐 할 거느냐. 저희는 딱 하나 있어요. SK 인천 석유화에 거기 들어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상생협의체 협의안이 나왔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미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상생협의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한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기업 운영을 했다면 SK 인천 석유화학은 아마 서구나 인천에서 아마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면 먹튀, 즉 돈만 빼먹고 주민들의 안전은 언제든지 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계신 분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위험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런 지원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말에 보니까는 좀 청라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예. 신석초등학교나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그 변동이 얼마나 좀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아, 그 데이터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그 데이터는 가져오질 않았는데요. 그 초등학교만 제가 먼저 뽑아봤습니다. 신석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 신현북초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를 뽑았는데 그 구도심이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는 원인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청라나 이런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그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는 있었어요. 감소했었는데 가장 많은 감소율이 가장 높은 데가 신석초등학교였고요. 역시 그 신석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여준 그 중요한 이유는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이사를 가자 그런다.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가 낮 시간인데도 한 일주일을 거쳐서 그 뭐랄까 황가스라든가 이런 냄새가 일주일을 거쳐서 마을을 계속 24시간 덮었어요. 근데 그날 신석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뛰어나왔습니다. 수업하다가 뛰어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너희들 왜 그러니까는 가스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서워서 뛰어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24시 민원 아시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사 가는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전수조사를 좀 해보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제가 그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이 핸드폰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게 신석초등학교다. 요런 제가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는 그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뽑았거든요. 3년 동안의 데이터를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뽑았는데 감소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됐어요.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에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해가고 그 다음에 저출산 그런 영향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는 조금씩 했는데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인 건 신석초등학교였다는 거 데이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기자회견에 이렇게 여러 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기현이고 만으로 80세입니다. 근데 참 이런데 제가 시간만 되면은 따라다닌다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참 답답합니다. 지사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분의 1이라도 힘이 된다면은 버티겠다라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아까 사진자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제발. SK의 최대한 회장님, 이재환 사장님, SK 인천 석유화학이 화학공장의 폭발에 주민과 함께 죽어봐야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지난 2015년 4월 6일에 중국 장저우시에서 폭발했죠. 거기는 80만 톤이에요. 여기는 180만 톤이고 터져가지고 3만 명이 대피했어. 14명이 죽고 다쳤어. 근데 어디로 대피했느냐? 800m 이내. 그것이 안전방어정이랍니다. 안전방어정 내에 있는 주민의 몽땅 대피시켜서 그 전에도 2013년 시험 가져가서 터졌어요. 터졌는데 괜찮다. 요건 이제 괜찮다. 가정에서는 LPG 가스 그거보다 더 안전하다. 안전하다 했는데 터졌잖아.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피를 시켜서 800m 이내는 3만 명 넘게 대피시켜서 그런데
여기 SK 인천 석유화학은 최단 거리가 80만 대야. 그리고 아까 여기 신도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180m랍니다. 뻥 터졌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마 시점이 조금 멀으니까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건방에서 다 죽는다고. 기업은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지금 생명을 갖다 담보를 해가지고 뭐 상성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300을 갖다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소리 있는 얘기야. 뻥 터지면 다 죽어. SK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어봐야 알겠느냐? 죽기 전에 800m 안에 있는 우리 주민을 모두 다 이주시켜 놓고 같이 마음 놓고 당신들도 살고 그 마음 놓고 기업을 하고 우리도 좀 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애절한 그 사연을 좀 이렇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기자분들 앞에 나서서 말씀드리고 이러는 것밖에 힘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